2021년 11월 9개의 보안 장치를 풀고 2점의 문화재가 지하 수장고를 나왔다.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주변을 압도하는 불상. 옛 국보 78호 반가사유상이다. 둘, 셋. 또 하나의 반가사유상, 옛 국보 83호도 모습을 드러냈다. 두 불상을 안치할 전시대의 높이는 약 1m. 불상의 시선은 관람객의 눈을 향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2점의 반가사유상만을 위한 전시장, 사유의 방이다. 얼굴만 웃는 게 아니고 몸 전체에서 웃음이 느껴졌다는 거. 반가사유상한테는 인간적인 고민이 없어. 그걸 넘어선 거예요. 충남 서산에 위치한 가야산. 계곡 절벽에 불상 3구가 새겨져 있다. 부처를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상을 배치한 마해열의 삼존상이다. 본전불 오른쪽의 반가사유상은 물론 세 불상 모두 미소를 짓고 있다. 세 분이 다 웃음이 있어요. 그런데 입만 웃은 것이 아니고 얼굴 전체가 미소 띠고 있고 더 나가서 몸 전체에 그런 웃음이 보였다. 조각가 최종태는 평생 자신의 작품에 반가사유상의 미소를 담으려 애써왔다.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치유와 안식의 미소였다. 그리스도 보고 로마도 보고 이집트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편안한 형상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 길을 내가 50년을 왔는데 아직 거기에 접근하지를 못했어. 서양 문화의 기원이자 인류 문명의 원천이 된 그리스. 선사시대부터 로마 제국까지 그리스 전역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을 전시해 놓은 이곳 박물관에 친숙한 표정이 있다. 입꼬리를 올린 채 미소 짓고 있는 신상들. 고대 그리스의 미소,
아르카익 스마일이다. The smiles are called archaic after the name of the era. It's the archaic period that spans from 600 BC to 480. Normally, Greek gods, they have to be respected and they have to be addressed with fear from people. That is why they don't express emotions. But in this period in particular, they are expressed with a smile that could reflect their satisfaction for the offerings that the worshippers had given them. It was a trend of the era, a conventional sign that wanted to express and reflect the optimistic view of life. 동방에 전해진 고대 그리스의 문화. 그것이 방가사유상의 기원일까? 하지만 방가사유상의 미소는 비슷한 듯 다르다. 그리스 로마에서 최고 가는 조각 이것과 한 방에다가 우리 방가사유상을 놔봤으면 했어요. 비나스에는 아름답지만은 인류의 최고의 높은 정신을 안고 있지는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방가사유상이 그걸 갖고 있어. 뭔가 초월한 형상이에요. 방가사유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매해 과학적 검사와 분석을 통해 방가사유상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듯이 문화재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기존의 상태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검진하고 관찰하고 하는 작업입니다. 방가사유상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문화재에 비해서 조금 더 느껴지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요. 현미경, 엑스레이, CT 촬영 등을 통해 불상의 겉과 속의 변화를 측정하는 정기 검진. 감마선을 이용해 불상의 내부를 판독하는 비파괴 분석을 활용하면 방가사유상이 만들어진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수직으로 이렇게 하얗게 지금 내려온 게 있는데요.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안에 들어있는 철심입니다. 오른쪽 손을 안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그 어떤 금속 같은 것들을 감아가지고 꼬아서 뼈대를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철심이 있고요. 내부 벽 그 측면에 이렇게 이제 흙들이 남아 있고 이 흙들은 이제 철심 주변을 감쌌던 그 내부를 이루는 그 거푸집에 이제 남아 있는 잔유물들입니다. 전통공예 전문가와 함께 방가사유상을 2분의 1 크기로 복원해 보기로 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전문가의 경험에 과학적 추론을 더했다. 뼈대라고도 하고 줏대라고도 하는데요. 흙이 자체의 어떤 형상을 유지하기는 흙만 가지고 약하니까 줏대라는 뼈대를 집어넣고 속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선택한 거고요. 반죽한 흙은 뼈대에 붙여 대략적인 틀을 잡는다. 만들고자 하는 형태의 70~80%를 구현한 내형 틀이다. 나머지 형태는 내형 틀 위에 밀랍을 씌워 완성한다.
이제 밀랍을 가지고 주물 두께를 고려해서 4mm에서 5mm, 6mm 정도 두께를 한번 쭉 감죠. 형태에다가. 그리고 나서부터 거기서부터 섬세하게 조각을 들어가는 거죠. 불상의 섬세한 표정과 미소는 이때 만들어진다. 나무 같은 경우는 하다가 한번 깎아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밀랍은 붙였다 뗐다가 되게 자유로우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 원하는 데까지 최대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손보고 또 손보고 또 손보고 할 수 있는 장점은 큰 장점입니다. 옛 78호 방가사유상은 어떨까? CT 촬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불상의 몸체 곳곳에서 금속을 덧댄 흔적을 발견했다. 주조 결함을 수리한 흔적이다. 옛 국보 78호의 경우 머리에 쓴 관과 등, 옆구리, 의자에 곳곳을 떼운 흔적이 보였다. 그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옛 국보 83호는 완성도가 높았다. 그러나 왼발과 의자의 바닥 등에서 여전히 수리 흔적이 발견된다. 당시의 그 기술적 수준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후라도 이렇게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원 과정에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는 청동 쇳물로 정교하게 상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밀랍 조각에 진흙을 바른다. 흙을 아주 묽은 물처럼 만들어서 아주 깊고 잘 안 들어가는 자리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게 한 번 바르고 하루 이상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바르고 또 하루 지나서 또 한 번 바르고 한 3번, 4번 정도는 그렇게 얇게 발라서 깨지거나 밀리지 않을 정도 강도가 나왔을 때 철사 같은 걸로 또 감아요. 흙이 수축 올 때 갈라지는 것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터지는 걸 방지하는 역할도. 이렇게 외형 틀을 완성한다. 외형 틀은 밀랍이 나올 구멍을 확보하고 고온으로 가열한다. 섭씨 약 400도로 가열하면 밀랍이 녹아서 나온다. 저 하얗게 김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밀랍이 타서 증발돼서 연기가 돼서 사라져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밀랍이 녹여낸 자리가 결국은 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밀랍이 빠져나간 공간은 구리와 주석 등을 섞어 만든 청동 쇳물을 붓는다. 쇳물 색깔이 빨간색에서 거의 하얀색까지 간다고 해야 되나? 1050도에서 1100도 사이에서 쇳물을 부어줘요. 식지 않고 골고루 잘 파고 들어갈 수 있게. 될 수 있으면 온도 안 떨어뜨리는 게 최고 좋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일어난다.
온도 유지를 잘못하면 내려가다 굳습니다. 크면 클수록 더 잘 굳고 실패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방가사의상 같은 경우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쇳물이 단번에 고루 퍼져서 굳어야 완성도 높은 불상을 만들 수 있다. 약 2달간 진행된 반가사의상 복원. 현재의 기술로도 범접하기 어려운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번에 성공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해보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2번 해보고 아 이런 것도 보완해야 되겠구나. 아마 한 수백 번을 해본 다음에 나오는 물건이 아닐까 할 정도로. 물론 밀어내고 샘물 녹여서 붓고 이건 하나의 팀이어야 됩니다. 최소 10명, 많게는 30명 단위로 움직여서 그 팀이 뭐 3개월에 3개월, 6개월 동안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왕실에서 후원하지 않는 한 저런 조각상이 나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미륵은 누구일까? 불교의 발상지 인도. 겐지스강 중리에 위치한 바라나시는 불교와 힌두교의 성지다. 순례자들은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며 전생과 이생에서 쌓은 업이 씻겨나가기를 기원한다. 이 도시 북쪽에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처음 설법을 했다는 바라나국의 녹야원이 있다. बुद्ध वहाँ से आया, पहले तो उसको ज्ञान मिलने के बाद वो सोच रहा था उसका एक गुरु है, उसको दे दो। मैंने जब जो मैंने मिला था वो ज्ञान मेरा गुरु को दे दो। 그 무렵 바라나국 재상의 아들이 부처를 찾아와 그의 제자가 됐다. 그가 바로 미륵이었다. मैत्री बुद्ध पहले तो आम आदमी था, बाद में क्या हुआ कि वो भी भगवान बुद्ध की तरह बोधिसत्व अब फ्यूचर का बुद्ध है ऐसे कहे गए। भगवान बुद्ध ये देव।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의 교화가 끝난 후 미륵이 언젠가 또 다른 부처가 될 거라는 예언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는 왜 미래의 부처를 지명했을까? 불교의 4대 성지로 꼽히는 인도 쿠시나가르. (35세) 깨달음을 얻고 45년간 설법을 했던 부처는 80세가 되던 해 이곳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들었다. ऐसे हम लोग पैर के साइड से जब जाकर के देखते हैं भगवान बुद्ध तथागत की प्रतिमाएं को, तो लगता है भगवान बुद्ध तथागत महापरिनिर्वाण ले लिए हैं। ऐसे हम बीच से जब देखते हैं ये लगता है कि भगवान बुद्ध तथागत मुस्कुरा रहे हैं
और जब सर के साइड से हम लोग देखते हैं जाकर के, जैसे ये नज़र आता है कि भगवान बुद्ध तथागत सो रहे हैं। 부처는 열반에 들었지만 중생에겐 여전히 부처가 필요했다.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 이전에도 6명의 성불한 부처가 있었듯 미래의 부처 또한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에 대답하는 존재가 바로 미륵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자신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구원자적인 존재, 메시아적인 존재로서 미륵보살이 등장을 하고 그 신앙이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부처 미륵을 통해 고통과 고민이 사라진 낙원을 꿈꿨다. 반가사유상의 미소는 중생을 위해 사유하던 미륵의 것이었을까? 미륵의 경우는 3번 설법을 합니다. 설법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고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겠지요.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중생을 구원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속된 말로 굉장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사유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대한 암벽이 드귿자 모양으로 솟아있는 신선사 마해불상군. 바위의 벽면에는 10구의 불상과 보살상이 새겨 있다. 작은 부처님들과 반가사유상이 나란히 새겨져 있는데요. 마치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을 넘기는 것처럼 다음 부처님은 이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어받은 부처님이 그 다음 부처님은 이분입니다 라고 일종의 어떤 안내를 해주는 이 장면에서는 반가사유상에서 끝나고 있는데요. 미륵보살이 도솔천에 머물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가사유상은 미래의 부처가 될 미륵보살. 석가모니의 예언을 받은 미륵보살이 하늘의 도솔천에서 수행하며 이 땅에 내려올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미륵은 가늠할 수 없이 먼 미래의 존재가 아니다. 바로 이 줄의 명문 중에 미륵석1구 고3장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륵석상을 세웠는데 높이가 3장이다. 3장이면 거의 6, 7m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높이 7m의 거대한 미륵부처.
이 상은 미륵이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이 땅에 내려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빨리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되고 이 세상이 전부 평화로워지고 모두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신앙이 바로 이 미륵 신앙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오히려 태평성대에 대한 희구라고 해야겠죠. 그러한 이제 요구가 매우 높아졌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힘든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존재, 미륵에 대한 희구,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500년) 전 이 땅의 사람들은 미륵불을 염원하며 세상의 평화를 꿈꿨다. 미소 짓는 방가사유사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민중 스스로가 만들어낸 위안이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그들 자신의 얼굴이었다. 조각가 최종태는 여전히 자신의 얼굴을 그리고 있다. 어두운 그늘이 많이 벗겨지고 방가사유상이 갖는 그 애띠고 풍족한 미소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고 싶은데 어디까지 가냐가 문제지. 평화죠, 평화.